이번 대선 국민의 절반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활용법까지 나오며 이대로 정치에서 떠나보내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기간에 이 후보 홍보물 디자인 등 선거를 도왔던 손혜원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 우선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민들과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선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좀 힘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상당히 따라붙었던 것은 이 후보의 개인 역량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오늘 아침 개인 유튜브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좀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다고 보는 것이 어허, 지금 예. 국민들의 생각이죠. 예. 실제로 이제 지표로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곧 한번 제가 유튜브를 발표를 할 생각인데 자기 지지율 지난번 총선에서 받았던 득표수와 이번 자기 지역구안에서 대통령 이 득표수를 비교를 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들을 제가 구분을 해서 국민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지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얼마큼 열심히 했나는. 근데 이게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는 게 이 후보와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말 그 모든 것을 바쳐서 마지막 그 땀 한 방울까지 다 정말 불어넣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힘을 합해서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야말로 조금만 더 노력을 다했다면 이런 정말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예. 이 후보가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당에서 외면당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조금 아니라 많이 그렇게 외면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 전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이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해야 된다 혹은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 후보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예. 물론 본인 나름대로 많은 준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힘들게 했다고 해서 이 대통령 선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만큼 이재명 이제 전 지사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진정성과 능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말 아주 낭패한 결과 속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엉망이었고요. 앞으로 지선도 우리가 기대할 바가 전혀 없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에너지와 그 능력을 민주당이 수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서울시장은 6개월 이전에 지번을 서울시에 예.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안 된다고 예. 하니까. 당대표도 사실 지금 이 당대표 이분이 전당대에 나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추대를 해서 모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선을 치르고 그리고는 제 생각입니다만 예. 저는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서 이 비대위원회 그야말로 초재선 의원들로 가득 채워서 정말 새로운 에너지로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네. 성과가 좋다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성과가 나쁘면 다시 이재명의 위기가 올 텐데요. 근데 이 성과가 지금 있는 상황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성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이재명 후보라도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을 주고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뭐 그 했던 여러 가지 그 정말 두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과도 뭐 어떻게 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부패한 그야말로 운동권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얘기 너무 많이 예. 하셨거든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이분이 하시는 얘기들을 우리가 잘 감안을 한다면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 지선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뭐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인가도 뭐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비대위원장이 돼서 그래도 그나마 에너지를 합하고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권을 잡은 뒤에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그 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직 젊으시고요. 예. 충분히 5년 뒤에도 얼마든지 지금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세이시기 때문에 혹시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러죠. 포기하실까봐. 네, 걱정이 되는데 뭐 그거는 온전히 본인이 사실 가야 될 길이나 그런 도전에 대한 것, 재수에 대한 것도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죠. 우리가 그냥 지금 뭔가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고 지금 너무 정말 울부짖고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에서 역시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지금 지지자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본 것이지 뭐 제가 뭐 어떤 주장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 그렇게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예. 네. 그 손혜원 의원이 어쨌든 이런 주장하고 나서 그 민주당 당원 가입이 지금 러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네. 오늘 하루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당원 저는 가입 10만 신청했다. 명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역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안타까움, 뭐 간절함 이런 게 투영이 됐을까요? 아니 뭐 제가 방송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민주당의 말뜻 그대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민주당을 살리자. 미워하고 욕하지 말고 진짜 들어가서 우리가 살려보자. 그리고 이 당의 주인이 우리 국민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하실지도 몰랐는데요. 예. 제가 10만 명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민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그리고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을 지을 수도 있고 이제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예.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제가 10만 명까지 최소한 10만 명 되도록 노력을 해서 민주당의 당원 가입 권리당원을 늘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어쨌든 최종 결정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선거 끝나고 후보하고 통화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문자만 주고받았어요. 뭐라고 못하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제가 이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좀 쉬고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제가 직접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러면 문자는 위로의 문자였습니까? 그냥 위로, 저는 보통 사람들 같은 그런 위로 같은 거 사실 주고받는 거 싫고요. 예.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선거 한창 때 조금 늦게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셨는데 네. 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결정하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든지 이 후보가 나오신다면 제가 그렇게
일을 할 만한 여력이 있을 때까지는 이 후보를 돕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신다면 제가 한번 나서서 정말 처음부터 좀 더 일사불란하게 일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혹시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승리를 하셨으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 약속을 했던, 공약을 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씩 좀 지켜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우스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만만한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지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1614만 7,738명의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신중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부담을 갖고 그 자리에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협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협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다운, 그리고 대통령 가족다운 그런 행동으로 저는 이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한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보를 시작하시는데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